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우리 전북에는 유명한 축제들이 참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인데요. 올해는 8월 여름 축제로 시기를 옮기면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개최된 경연 프로그램 소리 프론티어는 관객 심사단과 세계 월드뮤직 전문가가 심사단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오디션인데요. 올해는 저희 전전비씨와 공동 기획으로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전전비씨는 한국 전통음악의 창작 활성화와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전비씨의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전비씨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에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체류에 관련된 법에 써 있어서 법을 위반한 자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인식의 어떤 확장, 부정적인 어떤 인식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용어, 또 학계에서 좀 쓰는 용어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미등록 체류자 또는 비합법 체류자 이렇게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 자체도 불법 노동의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좀 유추하거나 이렇게 확장되는 부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느끼면서 이 용어를 이제 전개를 할 때에 이게 불법 체류라고 하는 거 이게 용어가 좀 약간 대체류는 비합법 체류자가 됐든지 미등록 체류자가 됐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제가 이제 토론 방송을 좀 봤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인권 침해 됐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에 관계 일하시는 분들이 토론자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지구별 라디오가 한 45분, 50분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 가지 주제를 패널이 나와서 충분히 다루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른 방송이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시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되게 짧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 지구별 라디오는 어쨌든 하나의 테마 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주제들이 늘 어렵지만은 또 않아가지고 듣기도 좀 되게 편한 것 같고요. 그 로컬 판타지 를 재밌게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번에 로컬 판타지에서 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냐면 청년이 나오거나 여성들이 좀 나오거나 그리고 그 5월과 6월에 이어지면서는 이게 소리라고 하는 테마가 좀 연결돼서 방송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녹아지는 거. 현아 우리 여기 왔는데 사랑가 하나 불러봐야지. 한번 갈까? 얼씨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얼씨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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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그러니까 소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소리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하고 먹고 뭐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또 고민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가 그냥 스토리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저는 로컬 판타지 전반의 강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해서 화산초등학교 기후 프로그램들 소개를 한 거를 좀 보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후 정의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나 탄소 중립, 지구 사랑 등 각자 정성스럽게 만든 깃발을 들고 나와 시민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스스로 결의도 다져봅니다. 그간에 이제 뭐 어떤 장애인 날이다 무슨 날에서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이날은 이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어렸을 때 생활 행태에서 굳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 아래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취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학교 교감 그 폭행 학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연이어서 한 3회 저도 나온 거를 보는데 전 여기에서 그 전교조 위원장님께서 폭탄 돌리기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학생 뭐 강제 전학생 뭐 이런 그 단어를 써서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이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이게 텍스트화돼서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50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를 굉장히 잘 시청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판소리 부문 명창 우승을 하시면서 굉장히 막 놀라기도 하고 막 하셔가지고 이 수상 소감을 막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잠깐 뭐 스승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반갑습니다에 출연을 해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스승님을 만났던 과정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학생 됐을 때 1등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약간 곡절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 선생님께서 그냥 우시면서 같이 이렇게 껴안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되게 얼굴은 추한데 제가요. 네, 제 얼굴이 참 추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사진을 가끔 볼 때마다 좀 선생님 생각이 더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약간 그러시지 않았을까. 별 말 없이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껴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서 이렇게 최고가 되기까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과정들을 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MBC 라디오 입문 클래스에서 백제 왕궁리 화장실 유적을 굉장히 재미있게 한 꼭지를 봤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익산 왕궁리 백제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저는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장실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또 그 화장실의 발전이 곧 인류 문명의 발전을 그러네. 뭐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문화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거 못할 게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아마 입문 클래스에 나와 있는 그 꼭지꼭지를 앞으로 하나씩 다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6월 12일 날 전북이 참 좋다 이제 했는데 그날 사실은 부안에서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초입에 지진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네, 저도 아침에 정말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네. 전북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이구, 네. 부안군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벽이 파손되거나 기와가 무너져 내리고 창고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진 곳도 있었답니다. 네, 오늘 발생한 지진을 보면서 저도 당황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네. 평소에 안전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진에 대비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그때의 어떤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고 그날 또 웰리스 여행을 소개를 했는데 고택과 자연과 황토끼를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맛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열고 자신을 토닥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는 그런 멘트는 참 여운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주군청 그 뒤에 그 만가리 황토길이 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푹푹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토길이 또 아니더라고요. 여기 만가리 황토길이 저기 완주군청 옆에 바로 있는 산인데요.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청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걷게 하고 싶다. 그리고 관광지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기를 이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국 맨발 대회를 또 개최하고 싶다라고 또 비전을 제시하니까
근데 또 이건 굉장히 반가운 정보이고 또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뭔가 또 그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윤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3일 전국으로 생방송된 이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전주 대사슴놀이가 50주년, 50회 행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대사습이라고 하면 큰 사습이라는 뜻인데요. 네, 사습이라고 하는 건 원래 군사훈련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네, 군인들이 훈련받는 그 과정을 사습이라고 하는데 큰 사습, 그러니까 대사습은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훈련받은 그 성과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군사훈련 검열 뭐 이렇게 말할까요? 조금 더 크게 말하자면 국군의 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습놀이라고 뒤에 사습 뒤에 놀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습이 이제 이렇게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흔히 우리 뭐 뒤풀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노고를 취하하고 또 거기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행사를 뭐 하는데 그때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랬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훈련 뒤에 있는 이 많은 그 뒤풀이 행사들 이걸 모아서 사습놀이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사습놀이가 지금 올해 전주 대사습이 50년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던데요. 사실은 역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전주 대사습이 처음 시작된 건 조선 영조 8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5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대사슴놀이가 조선 시기 이후로부터 쭉 진행이 되다가 일제 시대가 되면서 끊어졌어요. 그렇군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없앴어요. 그걸 없앴다가 1974년경에 전주에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이 대사습을 다시 부활시키자. 그래서 1975년에 다시 부활한 행사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97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에 더 고심이 컸을 것 같은데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50주년의 의미를 살리려는 뭐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었고 또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프로그램 중계가 4시간에 맞춰져 있는 그 이 경연대회 실황을 중계하는 게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성실하게 중계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고 50주년을 기념할 만한 다양한 기획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기획적 차원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그 시간에 넣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연대회 실황은 아주 성실하게 잘 중계가 되었습니다만 50주년의 의미가 크게 부각이 되었거나 또는 그 의미가 아주 친절하게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 전주 대사슴놀이의 권위나 위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같은 방식의 어떤 행사 운영과 그 행사 운영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송출하는 이런 방식의 그 어떤 중계 방송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측면들도 있지만 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대사슴놀이의 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국악 경연대회가 정말 많습니다. 많죠. 근데 이 전주 대사슴놀이가 다른 경연대회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가장 큰 그 차별점 역시 역사성에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 최근에 생긴 이제 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국악 경연 대회들은 거의 다 최근에 생긴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 브랜드 차원에서 지역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 경연 대회라면 이 전주 대사습은 아주 영조 시대부터 역사성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 이 그 전주 대사습을 거쳐간 그 명창들의 이름만으로도 아주 뭐 대단하죠. 예컨대 뭐 판소리계 아주 혁신적이고 또 판소리계를 뭐 거의 역사를 만들어갔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권삼득, 또 신재효, 뭐 송만갑 이런
그 명창들이 전부 이 전주 대사습놀이를 거쳐갔고 또 이 전주 대사습에서 그분들의 이 소리를 이렇게 이 전개하면서 사실은 그 임금님으로부터 상도 받으셨어요. 네, 벼슬도 받으셨거든요. 네. 그때 약 15명의 소리꾼들이 전주 대사습을 통해서 뭐 의관, 통정, 오위장, 참봉, 선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벼슬도 제수를 받으셨고 또 명창이라는 칭호도 하사 받으셨고요. 또 당시 전주에는 아주 그 두 개의 소리꾼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소리꾼들을 관리하고 있던 두 개의 아주 큰 기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라 가명 안에 있던 통인청이라고 하는 곳이고 네. 또 하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주시청인데 전주부라고 하는 곳에 통인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도하고 시는 이 같이 어떤 많은 사업들을 협력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경쟁 관계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 전라가명과 전주부는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네. 합니다. 또 특히 전라가명에 있던 그 통인청에서 이 소리꾼들을 관리했는데 이 통인청은 어떻게 하면 전주부를 이겨볼까? 그래서 예. 이 전국을 다니면서 명창들을 이 수배해서 이 그 전주 대사습에 출연시키고 또 전주부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전라가명을 이겨볼까 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명창들을 모셔다가 이 전주 대사습 놀이를 치렀으니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그 연예 기획사 이런 방식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어요. 네, 그럴 만큼 이 전주 대사습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그 관심도 대단했고요. 또 그 차이점은 이 전주 대사습 놀이가 전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국악 경연대회보다도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이 국악 경연대회는 한 2, 3일, 3, 4일 정도 행사를 치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전주 대사습 놀이는 5월 18일 날 전야제를 시작해서 6월 3일까지 치렀으니까 거의 2주간 동안 행사를 치렀고 그 안에 있었던 국악 경연대회도 무려 10개 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 면에서도 전주 대사습 놀이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국악 경연대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전주가 이 전주 대사습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통해서 전통음악 또 우리 국악의 아주 최고의 고장이다 하는 것은 이 대사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제가 원래 저도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정말 이 전주 대사습 놀이가 권위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6월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현장의 상황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나요? 네. 무려 생방송이 4시간이었잖아요. 예. 사실은 40분짜리 생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긴장되고 어렵고 또 힘든 일이실 텐데 4시간을 그 생중계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별다른 장애 없이 잘 전달이 됐고요. 또 사전에 그 제작해놓은 영상들이 생방송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삽입돼서 인서트 장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송출 타이밍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송출을 해서 현장의 상황과 아주 잘 어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경연대회 운영 방식이다 보니까 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또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송출하는 방식 사이에서는 조금 더 뭔가 이 관계들을 어떻게 좀 긴밀하게 해볼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연대회를 예능형 경연대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굉장히 유서 깊고 전통 있는 콩쿠르형 경연대회로 볼 거냐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좀 이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송출한 이 영상을 보면 이 둘 사이 접점을 굉장히 고심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콩쿠르형 경연대회로 방송을 하자면 아무래도 좀 흥미가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예능형 경연대회 방식으로 하자면 권위에 조금 위상에 조금 장애가 있을 것 같고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존회 측하고 조금 논의를 더 깊게 하셔서 이 경연대회 방식 그리고 이게 방송되는 방식을 저는 예능형 경연대회보다는 콩쿠르형 경연대회로 하는 게 대사습의 권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자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4시간의 경연대회를 조금 이제 충실하게 그 경연대회에 있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
사회자, 진행자의 설명으로만 다 할 수 없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경연자가 경연하는 과정에서 자막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너무 이 흘러가는 속도가 빨랐어요. 빠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자막이 흘러가는 자막보다는 전 고정형 자막으로 해주셨으면 몰입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흘러가는 자막이 유동적이어서 그 어떤 아주 정적인 무대를 보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저한테는 좀 불편했습니다. 네. 네, 경연대회를 콩쿠르형으로 한다면 방송 프로그램 구성도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방송은 현장 진행을 그대로 온전하게 송출하는 방식 중심으로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현장은 현장대로 진행을 하고 또 이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진행을, 그러니까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이원 생중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은 아무래도 그 이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한 진행도 필요하고 또 관객의 흥미를 또 유발하는 진행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현장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대회의 권위나 또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그 출연자들이 가져오는 그 노래들도 사실은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설을 해주시고 또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출전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소리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경연대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앞서서 했던 경연자와 뒤에 나오는 경연자 사이에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걸 더 주안해서 들으면 우리가 시청자들이 조금 더 흥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전문성도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해설들은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성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주 대사슴놀이가 이 가야금 병창명인, 기악 민요명인, 판소리 명창, 무용명인, 그리고 농악순으로 총 6개 분야의 경연이 4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구성이나 짜임 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하여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4시간 동안 그것도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하고 중계한다는 건 사실 무대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종목만 한다면 고정된 무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쉬울 텐데 여러 가지 종목은 그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무대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아주 이걸 매끄럽게 진행하시는 과정들을 보고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대단하다는 건 확실히 인정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개 그 분야의 경연을 치르다 보면 그만큼 해설자에게 줘야 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이 그 경연대회 안에서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4시간 동안 시청자들의 어떤 그 시선을 붙잡고 있으려면 상당히 그 프로그램 전체가 계속 호기심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사슴놀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청중평가단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심사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거나 아니면 진행자가 짧은 멘트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 경연대회 입장에서는 조금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능형을 고민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연대회는 이 경연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가 조금 더 단순하고 어떤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무대였으면 훨씬 좋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 국악 무대, 이게 과연 경연대회의 무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무대도 아주 단순하게 꾸미고 약간 이제 조명으로 어떤 경연자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장치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저희가 몰입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4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내긴 했지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김병조 씨가 지난 1989년 제15회 전주 대사슴놀이부터 35년 동안 전주 대사슴놀이의 MC로 참여하셔서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특별히 국악인 오정혜 씨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 분이 한 대회를 꾸준히 그 MC를 보아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콘텐츠이기도 하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병조 씨가 워낙 현장 이 진행이 뛰어나신 네. 분이니까 네. 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돌발 상황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청중과 무대 사이의 어떤 그 유기적인 네.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이번에 김병조 씨하고 오정혜 씨 두 분이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정혜 씨가 그 진행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그분이 또 이 무대 출신이기도 하고 네. 이분이 이제 어떤 이런 국악 무대에 대한 충분한 해설자의 역할로 참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병조 씨와 이 오정혜 씨 이 두 분의 진행자의 관계가 그래서 진행자와 해설자의 관계 이런 관계가 조금 더 명쾌하게 부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칫 또 지나치게 생각해 보면 주 진행자와 부진행자의 관계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면 예. 그건 조금 이제 아쉬운 진행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혜 씨가 오히려 이 국악 무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또 김병조 씨는 이것도 좀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 두 분이 현장 상황은 또 현장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이 현장 진행을 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해설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이런 그 MC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얘기해보자면 앞으로 이 전주 대사슴놀이가 단순히 국악인들의 축제를 넘어서서 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앞으로 제작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건 이제 그 제작사가 온전히 이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네. 아주 그 매끄럽게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예. 이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측 따로 있고 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측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그 관계가를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존의 측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진행도 굉장히 그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의 측에서 조금 그 방송사 측의 얘기를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방송사는 거꾸로 또 시청자들의 재미만을 위해서 이 대사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주 대사습이라고 하는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행사의 권위나 위상을 지켜줄 수 있는가를 또 함께 고민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 그러니까 보존의 측과 방송사가 서로의 전문적인 영역과 기대 영역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들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대사습 보존의 측은 이 대사습의 역사나 전통 또 권위나 위상들을 생각해 볼 때 대사습만의 고유한 진행 방식들을 개발해서 좀 정착해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의 진행 방식은 전국의 유수한 그 아주 수많은 국악 그 경연대회하고 큰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벌써 이 진행 과정에서부터 이 대사습이 권위나 위상을 가져야만 또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때 전주 대사습이라고 하는 것에 이 대회가 이 몇백 년의 역사를 지켜온 이 권위와 위상이 지켜질 것 같거든요. 네, 또 내년에도 전주 대사슴놀이 경연대회가 있을 텐데 정말 제작진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윤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은길 작가님 편을 보면서 지역 출신 저명한 작가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귀향에서 집필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님 노년의 삶 그리고 철학 가치관을 듣고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 본인이 직접 신간 작품의 모티브나 시대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시간이 그 작품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나 그 시기 한국인 특유의 풍습 등도 평소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어서 좋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시대인데
우리만의 가치, 정서, 글, 활자의 중요성을 천천히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방영된 전북이 참 좋다를 통해 진안에 사통팔달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경제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진안에는 승마 체험과 파크 골프와 같은 체험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각 연령대에 맞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주말 여기 어때를 통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음식을 소개받을 수 있었으며 비건 음식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최근 건강과 환경 문제로 비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을 통해 다양한 비건 요리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매체로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